표범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상징하던 동물이었습니다. 각종 민화 속에서 해악, 두려움, 성스러움 등 여러 이미지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특히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동물로 조상들에게는 신령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불리는 이름도 돈범, 불범, 토피, 퇴범, 포범, 폐범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표범은 한국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우리 땅에서 멸종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혈통이 증명된 한국 표범을 이살고 있는 곳은 국내서 서울대공원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표범의 명맥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표범들은 이제 아무르 표범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연해주 아무르강 유역, 중국 북부 지역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동북아시아 지역 생태학자들은 이들의 보전을 위한 연구와 추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무르 표범, 과거 한반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이 아름다운 생명체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자연 환경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8월 28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초국경 협력을 위한 자연보전생물 다양성 워크숍 현장, 임정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보건센터 보건연구팀 선임연구원은 이같이 운을 띄웠습니다.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와 국립생태원에서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국경을 초월한 멸종위기종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 협력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임정은 선임연구원의 말처럼 한반도에서 표범은 오래전 사라졌습니다. 한국 표범이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살았던 시기는 1960년대 70년대입니다. 한국의 마지막 표범은 1962년 2월 12일 합천군 오도산에서 잡힌 어린 새끼 한 표였습니다. 한 표는 창경원에서 11년간 살았습니다. 이후 1973년 8월 11일 순환기 장애로 마지막 한국 표범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르 표범이 한반도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종 자체가 자연에서 절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무르 표범은 북한, 러시아 연해주와 북쪽의 아무르강, 중국 북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반도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 땅에서 표범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꿈만은 아닙니다. 현재 표범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반도 지역은 북한입니다. 이때 아무르 표범의 행동 반경은 암컷 33제곱킬로미터에서 136제곱킬로미터, 수컷 155제곱킬로미터에서 300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따라서 표범이 러시아에서 북한 내 산림 지역까지 이동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지난해 12월 이항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최창용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팀이 국제연구진과 공동 진행한 것입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아무르 표범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 지역은 북한에서 중국 국경 인근에 위치한 두만강 하류입니다. 이 지역의 표범이 중국과 북한 사이를 이동하기에 적합한 두 개의 생태 이동 통로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아무르 표범이 북한으로 이동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표범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33가지 환경 및 식생 요인을 분석하고 표범 이동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르 표범은 주로 중국이 동북 호랑이 표범 국립공원에 인접한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국경 근처로 이동한 개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산림 구조뿐만 아니라 국경, 내철조망, 장벽 등 인위적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임정은 선임연구원은 남한에서는 1970년대 표범이 마지막으로 발견됐지만 아직 북한의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며 오늘날 북중러 접경지대에서 생존한 아무르 표범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북한으로 이주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먼 미래 한국 숲에서 표범이 돌아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또 돌아왔다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임정은 선임연구원을 주축으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보건센터 연구진들은 2022년부터 동북아시아 아무르 표범 잠재적 서식지 지도를 제작 중입니다. 임정은 선임연구원 연구팀은 머신러닝 모델의 표범의 행동, 서식지 정보 등을 학습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적설량 NDSI 토지 유형, 침엽수림 분포 디지털 고도 모델 DEM, 경사슬로프 태양광에 따른 음영기복, 빛 공해 라이트 펄루션 온도 도로 등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사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표범의 생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변수를 고려한 표범 서식지, 예상지도 초안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지도의 데이터 분석 결과 국내서 아무르 표범 복원 시 생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강원도와 봉화, 영양, 청송 등 경상북도 북부지방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표범이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인 평균 1.5의 온도, 잘 발달된 숲, 낮은 인구 밀도, 고속도로나 1차 도로로 끊어지지 않은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 서식지
서식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지역을 제외하면 아무르 표범이 살아갈 남한내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가 많은 경기도, 서울 지역은 표범 생존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는 표범의 서식지 이동 및 사냥, 활동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치이는 로드킬의 위험성도 큽니다. 아무르 표범 생존 가능성을 낮추는 또 다른 요인은 사람의 간섭입니다. 야생의 아무르 표범에게 사람이 밀도가 높은 것은 치명적입니다. 인간의 간섭을 나타내는 대표적 요소는 빛 공해 라이트 펄루션입니다. 빛 공해는 인공 조명의 과도한 빛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2016년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 국제공동연구진이 발표한 G20 국가 빛 공해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개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빛 공해가 심각한 국가입니다. 임정은 선임연구원은 연구 결과 대부분이 남한 지역은 빛 공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또한 너무 많은 고속도로로 인한 서식지 이동 차단, 로드킬의 위험성 등은 아무르 표범이 한국에서 생존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경북 북부, 강원 지역으로 한정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립생태원에서 제작한 아무르 표범의 잠재적 서식 가능성 지도는 아직 완벽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 노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 기술력을 높인다면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한에 이르는 아무르 표범이 생태 통로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